코로나가 창궐하던 시기에 국내외적으로 큰 논란거리가 됐던 게 바로 백신의 안전성 문제였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종식된 지 한참이지만요. 지금도 서울 시내 중심부에는 당시 백신 때문에 사망 등 피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이 시위 그리고 천막 농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 백신 접종과 인명피해는 상관성이 없다 이렇게 줄곧 강조를 해왔고요. 이 법원도 관련 소송에서 정부의 손을 들어줬던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법원에서 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한 첫 판결이 나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 사건과 관련해 코로나 백신 접종과 급성 심근경색으로 인한 사망 사이 인과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세 아이의 아버지이자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A씨는 이 코로나 백신 우선 접종 대상자로 2021년 3월 31일 1차 백신 접종을 한 뒤 6월 16일에 2차 백신을 맞았는데요. 그로부터 열흘 뒤 세상을 떠났습니다. SBS에 따르면 A씨의 아내는 남편이 백신을 맞아도 될까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나라에서 시켜서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남편이 백신 접종 뒤에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졌다. 계속 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심정지가 돼서 사망했다고 이 당시 상황을 설명을 했습니다. A씨의 사인, 급성 심근경색이었는데 질병관리청은 A씨가 기저질환인 이 고지혈증 등으로 사망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피해 보상을 거부를 했고요. 또 순직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에는요,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제 국민들한테 백신 접종을 권유를 하면서 피해를 입으면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었죠. 그런데 이 같은 정부의 공언과 달리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니까 A씨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고요. 그리고 2년이 넘는 소송 끝에 서울행정법원에서 승소를 한 겁니다. 네, 재판부는 접종과 사망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짧았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으로 숨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백신 접종으로 사망했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해 보이지도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근염과 심낭염 등 이 백신의 주요 이상 반응 4가지 외에 급성 심근경색과 백신 접종의 인과성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법원의 이번 판단에는요, 지난해 10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 이 법의 취지도 반영이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접종을 권고한 만큼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의식이 법원에 작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작년 8월 말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숨졌다고 정부에 신고된 건수는 2,463건.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건 27건으로 1% 정도에 불과한데요. 이 질병관리청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심근경색의 인과성이 인정된 게 처음이라 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법원이 이 코로나 백신 접종과 이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데 대해서 부정적 평가도 나옵니다. 한 감염의학 전문의는 저희 보도본부 한라인에 환자의 의료 기록 등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판단하는 것은 어렵지만 심근염이 아닌 심근경색이 이 백신 접종과 인과성이 있을 확률 희박하다는 그런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이 접종 후 시간에 따른 관련성만으로 판단을 한다면 이 앞으로 모든 백신의 접종률을 높이기 어려워진다. 이 심혈관 질환자 등 고위험군은 접종 전 이 담당 의사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그다음에 급성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계 일각에서는요, 이런 판결이 혹시 그 코로나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일반인들한테 뭔가 좀 저하는 그다음에 그거를 기피하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당시에 그 코로나가 참 창궐할 때 백신을 맞아도 걱정하지 말라. 정부가 보상해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당시에 제가 보건복지위원이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활동을 했을 텐데 네. 실제로
백신을 맞고 나서 며칠 사이에 엄청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생명을 잃은 사람도 있고. 네. 그런데 그 당시에 실제로 정부가 보상해 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서 당시에 이제 이게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더라도 애매한 부분. 그러니까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입증 책임을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네네. 이제 없는 경우는 뭐 상관없지만 있다고 하는 경우도 이게 입증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이제 이게 인과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런 애매한 부분, 이런 부분을 피해자한테 입증하라는 건데 이건 불가능한 얘기고요. 그래서 당시에 저희가 정부에 이건 그래도 그 피해자들한테 어느 정도의 보상은 크든 작든 해줘야 된다고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극구 반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것은 이게 백신 회사하고도 좀 관계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이게 백신 회사에서 이게 후유증이 있어서 무슨 피해가 생겼다 그러면 그 회사도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 이번에 법원에서 인과관계를 인정했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법률적으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1심 단계에서 나온 선고다 보니 조심스럽긴 하죠. 최종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인정이 될 여지는 아마 항소심과 상고심까지 거쳐봐야지만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19 예방접종 보상법이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법 6조에 살펴보게 된다고 한다면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규정이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사건이 발생하고 접종을 하고 그다음에 사건이 발생하는 그 사이에 시간적 개연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를 추정하게 되어 있는 규정이 있긴 있거든요. 아마 행정법원 입장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중점적으로 살펴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저는 오히려 이런 정부가 이런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는 이번 법원의 판단이 있다고 한다면 백신 접종이 오히려 그에 대한 그 두려움과 걱정이 오히려 적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